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콘서트홀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낯선 언어로 부르는 노랫말이지만 그 감성과 아름다움은 국경을 초월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미국인 성악가가 또박또박한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 가곡 봄처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조차 숨죽이고 이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는 한국 가곡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이 먼 타국에서 울려 퍼지며 한국의 정서와 감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1925년 탄생한 봄처녀는 한국 가곡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시인 이은상의 서정적인 시에 작곡가 홍남파가 곡을 붙였습니다. 밝고 유려한 선율과 서정적인 가사는 봄날의 따스한 기운과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한국 전통적인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에 대한 묘사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감성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봄처녀는 한국 가곡의 정수를 담은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담아낸 선율과 가사는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현재는 해외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발음 연습곡으로도 활용되며 가사의 정서적 깊이가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가곡 리사이틀에서는 봄처녀가 연주되는 순간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와 시대적 배경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공연을 통해 한국 가곡이 전하는 감동이 단순한 한국적 정서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미국인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미시간 대학교 음대 교수인 매튜 톰슨이었습니다. 만두, 된장찌개, 삼겹살. My mouth is watering. These are some of the first Korean words I learned.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이 있기까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톰슨 교수의 할아버지와 우리 한국인들 사이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톰슨 교수의 할아버지는 적진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주었고 매일 밤 은밀히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따뜻한 정성과 희생정신이 한 젊은 미군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미군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는 가문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 어린 손자 매튜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야기하셨고 이는 어린 매튜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đặc별한 인연을 가지고 자란 톰슨 교수는 성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석사 과정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가곡의 선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생일날 우연히 들은 한국 가곡의 아름다운 선율은 마치 운명처럼 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은 톰슨 교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에 담긴 깊은 정서와 예술성이 그의 영혼을 울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학문적 열정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한국인 아내와의 만남으로 이어져 그의 삶은 한국과 더욱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미시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톰슨 교수는 한국 가곡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해준 한국인의 따뜻한 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곡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의 정서가 담긴 가곡이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이 한국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미시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가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국 가곡 리사이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그가 한국 음악을 향한 열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한국 가곡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이 톰슨 교수에게 다가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 가곡이 세계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가곡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가곡이 해외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가곡은 유럽 중심의 성악 무대에서 외면받아 왔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대학교와 윌리엄 패터슨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한국 가곡을 성악 교육 과정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가곡이 가진 예술성과 독창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의 여러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 가곡이 지닌 정서적 깊이와 음악적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 가곡은 서양 가곡과는 다른 감성을 전달하며 특히 한과 흥이 담긴 서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매튜 톰슨 교수는 한국 가곡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가곡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1000곡 이상의 한국 가곡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가곡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외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문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또 다른 계기는 국제적인 음악 경연대회에서 한국 가곡이 연주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도 한국 가곡이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외국 성악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가곡이 더 이상 지역적인 음악이 아니라 세계 음악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 음악대학들은 한국 가곡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 음악이 가진 독창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가곡이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 한국 가곡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매튜 톰슨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이 앞장서서 한국 가곡의 가치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가곡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가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 중에서도 명태는 독특한 역사와 예술성을 갖춘 곡입니다. 이 곡은 1951년 작곡가 변훈이 양명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이며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 가곡은 서민들의 삶과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냈습니다. 초연 당시 명태는 기존 가곡과는 다른 분위기로 인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서정적이고 우아한 노래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명태는 익살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표현이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일부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태는 그 독창적인 예술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적인 소재를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재조명되었고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연명과 같은 성악가들이 명태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대중에게 알리면서 점차 한국 가곡의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명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연주되며 외국 성악가들 역시 이 곡을 연구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이 가지는 독창성과 깊이 있는 감성이 해외 음악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명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곡이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소중한 음악적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 가곡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가곡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과 정서를 담아낸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한국 가곡 속에는 한과 흥이 공존하며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는 서양 가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가곡만의 독특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한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어온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나타내며 흥은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국 가곡의 감성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가곡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비목과 같은 곡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해왔습니다. 또한 한국 가곡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서양 음악에 익숙한 성악가들도 한국 가곡을 접하면 그 정서적 깊이와 서정성에 감탄합니다. 이는 한국 가곡이 가진 고유한 음악적 특징 때문입니다. 서양 가곡이 기교와 형식미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 가곡은 감성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시적이며 자연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한국 가곡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한국 가곡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곧 한국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가곡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를 더욱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곡이 세계 속에서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담은 곡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면 한국 가곡은 전통적인 서정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양 음악과 비교했을 때 한국 가곡은 서정적이고 시적인 가사를 중심으로 자연과 삶을 노래하며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 성악가들이 한국어 가사에 담긴 정서적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감성과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외국 성악가들의 열정은 한국 가곡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깊이 있는 예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대학에서도 한국 가곡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문화가 글로벌 음악사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해외 공연장에서 한국 가곡이 연주될 때마다 청중들은 그 깊은 감성과 예술적 가치에 감탄하며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가곡은 한국인의 감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가곡을 더욱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단순한 문화 보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곡이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